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세계와 경쟁, 협력하는 글로벌 도정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전남의 수건인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서북권으로 양분되면서 지역 갈등을 치닫고 있습니다. 8년 전 목포에 국비 수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맹꽁이 대체 서식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식수원 중 하나인 주화무 가뭄이 계속되면서 목포시가 장흥댐 용수를 대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지역이 된 전라남도, 예산 확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쌀값 안정화와 의과대 설립, 해상풍력 등 정부의 결정과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현안이 많아 우려도 큽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남도지사로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록 지사. 일자리 평가 대통령상,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등을 잇따라 수상했고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라남도가 하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공언한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과제 마련이 중요한 상황.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과 부울경이 함께 추진 중인 남해안 남부권 광역 관광벨트 사업 예산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와 부산 KTX 연결, 제주 해저터널 연결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국가 중장기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남은 쌀값 폭락 문제, 인구 소멸 대책, 해상 풍력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과제란 점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전남만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맡길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국가적 과제로 같이 좀 나서야 된다. 세계로 옹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민선 8기 비전을 밝힌 김영록. 장밋빛 청사진도 좋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동서부권 두 곳의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 곳에만 줄 경우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은 오히려 동서부권 과열 경쟁을 일으키면서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고 전남도 의회마저도 이 같은 갈등 관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의과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전남의 의대 신설과 의사정원 증원을 주장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동의를 해주셨단 말이죠.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역설적으로 정부가 당장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게 전남에는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한 곳 신설도 장담 못할 캠퍼스와 병원을 동서부권에 각각 두자는 전라남도의 요구는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영역에 속해버린 의과대 문제를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풀지 못했는데 공약도 하지 않은 현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최상의 시나리오만 가정하며 동서부권 갈등과 경쟁을 애써 유예시키고 있지만 권역별로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의대가 우리 지역의 의대 유치 이런 뜻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따져야 할 전남도의회 의대유치 대책위원회 역시 기계적 중립만 고집할 뿐 동서부권 각각 한 차례씩 토론회를 개최해 산업재해의 취약한 구조를 앞세운 동부권, 섬과 농어촌, 고령층을 앞세우는 서부권의 논리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내 떡이다, 네 떡이다, 떡을 반으로 나누든지 그것은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에서 의대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걸 감안하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조차 교통정리하지 못한 의대 설립 지역을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며 결정할 리 만무합니다. 지역 간 갈등이 정부 정책을 뒤집는 빌미가 되고 현안의 발목을 잡는 것을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에서 경험했던 전라남도. 하지만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예견된 갈등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이 감소한 반면 서울 지역 4년제 대학만 정원이 늘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1만 7,890명으로 10년 전보다 8.4%, 2만 9천여 명 감소했는데 서울 지역은 이 기간 8만 7천여 명으로 2,500여 명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신입생 충원률이 전남북과 경남북, 제주, 강원 지역은 80%대 그친 반면 서울은 98.7%에 달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서울과 지방대학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 농사 풍년이 예상되면서 국내 쌀 소비량보다 25만 톤가량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 RPC의 광주 전남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만 톤 감소한 386만 톤이며 신곡 수요량이 361만 톤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25만 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 발견된 맹꽁이들을 위해 목포 북항에는 8년 전 맹꽁이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습니다. 국비 수억이 투입됐는데 이후 맹꽁이 서식지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목포시가 국비 6억 5천을 들여 조성한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로 터전을 잃은 맹꽁이들의 새 집입니다. 8년 전 대체 서식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30마리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개체 수는 20%가 줄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꽁이 생존 필수 환경인 영구습지는 바짝 말라버렸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부러진 나무들도 전혀 어떻게 안 되고 있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해놓고 사람 다닐 길도 없고요. 필수 사후 영향 평가 기간인 2년이 지난 2017년 이후 서식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빠져 죽지 않도록 일부 우수관에는 그물망도 설치됐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낡아서 없어지거나 뻥 뚫려 있습니다. 그나마 맹꽁이 탐사단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속 맹꽁이가 발견돼 있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만. 목포시는 기존 맹꽁이 서식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0년 도로 건너편에 서식지 한 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생태 통로가 없다 보니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는 맹꽁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목포시는 뒤늦게 맹꽁이 서식지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목포시의 식수원 중 하나인 주암호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목포시가 장흥댐 용수를 대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8월 30일 이후 목포 원도심 등에 공급되는 주암댐 물 공급량을 하루 10,000톤씩 자율 감량해왔지만 추가적으로 강제 감량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장흥댐 용수를 원도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용수 흐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탁한 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3년 동안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100팀을 선정해 1단계로 지역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는 사업 아이템 평가를 통해 50팀을 선정하고 3단계에선 최종 25개 팀을 선정해 사업 고도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가운데 예비 창업자이거나 7년 이하 창업자입니다. 광주 전남 관광지 가운데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담양 중록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 전남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중덕원이 55개월 동안 19번이나 월별 최다 검색지로 올랐고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검색 순위 상위 10곳 가운데 단 한 곳도 들지 못했습니다. (2022)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465개 섬 84만 명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요금은 수도권 전철의 3배 수준이고 주민 2,195명이 살고 있는 전국 80개 섬에는 배가 기항하지 않는다며 섬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량만과 목포항, 광양만과 광양항 해양에 침적된 폐기물이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항만과 해역별 해양 침적 폐기물이 가장 많은 곳은 1,676톤의 등량만이었고 목포항도 70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침적 폐기물 수거 목표는 추정치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 돌봄교실 급식 간식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는 1,200원으로 인천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급식비 기초금액도 대전이나 전북, 충남보다 1,000원 낮았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의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이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어선 청년 임대 사업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최종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며 어선을 직접 매입해 임대해주는 신안군처럼 해수부도 임대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대불산단 등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환경,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대불산단 인력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기형 금속노조 전남 조선하청 지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비자 특구 확대 등은 미봉책으로 결국 숙련공들이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가 전남교육 살리기에 1만 명 도민 선언을 추진했습니다. 교육회의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농산어촌과 원도심이 많은 전남을 소멸시키는 정책이라며 전남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혁신학교 폐지 중단과 성적 위주 교육 기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까지 도민 교육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오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대규모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영혼함 화합 콘서트로 진행됩니다.